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고3 논술 기본반 복습 강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했던 강의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정돈한 거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이제 시작해서 될까? 그리고 논술을 안 해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사실 그닥 어려운 교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낯설고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은 난이도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집중도만 가지고 조금만 따라오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왼쪽에 써놓은 것처럼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간략히 미리 조금 써놨는데요. 일단 논술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중에 1회 복습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애해서 자신의 어떤 수능 공부라든지 학종 준비의 리듬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기의 공부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공부 리듬. 알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리듬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거나 힘든 게 우선순위는 항상 입시에서는 수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 리듬을 망치면서까지 논술 공부한다, 학종 공부한다, 안 돼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수능이 기본 베이스에 탄탄히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더 하는 거지. 수능 다 갖다 버렸어. 자, 수능을 갖다 버린다 라고 할 때는 언제냐? 막 진짜 하다 더 이상 이제 수능으로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수능을 버리는 거죠. 주로 언제 결정하면 되냐면 그건 여름방학 때 결정하면 됩니다. 즉 나는 논술 말고 답이 없어. 그럴 때는 논술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면 되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공부만 하면 일단 기본 개념은 5월 6월에 대략 마무리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논제는 질문이고 제시문은 힌트예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이해해서 제시문을 읽고 답을 그냥 쓰면 돼요. 질문과 관계없는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을 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은 그런 점에서 보면 수수께끼랑 비슷해요. 수수께끼 보면 어때요? 질문 안에 제시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죠. 근데 그걸 찾냐 못 찾냐는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제와 제시문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조합해서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냐 마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과 불합격은 어디서 가르느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감점 요소예요. 맞건 틀린 건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답을 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쓴 글에서 보여주면 되겠다. 자, 논제는 무엇이 들어있죠? 뼈대, 조건, 개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제는 뼈대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대학이 주로 6가지를 물어봅니다. 대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해결입니다. 논술하세요. 자기견해에 가깝습니다. 분석하시오. 설명입니다.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비판이에요.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다 이 6가지예요. 알겠죠? 이 6가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 이 6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번 5월달, 6월달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죠. 조건. 자, 조건은 뭐였죠? 참고하라, 바탕으로 하라, 토대로 하라.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개념화하는 겁니다. 참고로 할 것, 토대로 할 것, 바탕으로 할 것을 내가 쓴 글에 아주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딱 제시를 해줘야 돼요. 가에 나타난 XX를 참조하면, 토대로 하면, 알겠죠?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화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뼈대와 조건은 뭐라고 했죠? 뼈대와 조건은 여기다 쓸게요. 뼈대와 조건은 구성. 기억나요? 뼈대와 조건은 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이에요. 형식. 구성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와 달리 개념어. 개념어는 뭐라고 했죠? 논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소통에 관해서 가를 참조해서 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러면 소통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죠. 가를 참조해서 나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어때요? 폭력이라는 개념어가 들어있죠. 그러면 텍스트를 폭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폭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쓴 것을 보면 일탈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일탈행위라는 말이 있건 없건 간에, 자, 제시문에 보면 소설에는 일탈행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염된 물을 막 뿌리는 거, 그리고 칼레시아족과 그레시아족 사람들의 어떤 삶 자체 안에는 어떤 일탈 행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탈 행위를 중심으로 내가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일탈 행위라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분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 다른 말로 하면 주제죠. 요거는 무엇을 결정해요?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제의 개념어는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논제를 딱 보고 내가 글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 이 글의 핵심되는 주제의 내용은 무엇일지가 논제 분석을 통해서 숙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나 더 했었잖아요. 그죠?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설명, 비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설명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편집하면서 설명하는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설명 지난 시간에 대부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칼레시아족과 그레시아족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칼레시아족과 그레시아족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지시적 설명입니다. 지시적 설명. 그래서 요 말을 제가 안 썼더라고요. 보니까 편집하면서 보니까 지시적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가 있고 일탈 행위자가 있는데 타자와 일탈 행위자를 어떻게 규정하죠? 문화라든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야, 너 문제야. 넌 문제가 있어 라고 규정을 하죠. 이렇게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개념을 딱 설정을 해 놓고 이 개념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시적 설명은 간단해. 요거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요거 마우스야.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시적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미, 인과, 원인, 이유, 인과적 설명이죠. 그죠? 이걸 인과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책 논술 천재는 이걸 써놨는데 설명할 때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의미, 요거를 보통 합리적 설명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인과적 설명, 요 밑에 걸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대학이 설명을 요구할 때, 분석을 요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복습 강의를 조금 늦게 드리는데요. 왜 늦게 드렸냐면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관전하고 대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이틀은 2, 3일을 술에 쩔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늦게 찍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바로바로 수요일쯤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